다음은 제 11차주 제 2차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류 빅데이터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의 3대 요소성은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다양성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정형화에 따라서 데이터들의 그 정형화에 따라서 정형이냐 반정형이냐 비정형이다, 그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세 개로 이제 요소를 구분하는데, 정형 데이터들은 고정된 필드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법률 형태라든지 이런 어떤 요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EDI에 보면은 그에 대한 데이터들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 현대상선처럼 선사명, 그 다음에 이 수량, 그 다음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형된 데이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정형은 이제 정형은 되지 않지만 약간의 흐트러진 것들요. 그죠?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XML이라든지 HTML 같이 이런 어떤 스키마 되지는 등을 포함한 어떤 그런 데이터다, 그렇게 보시고요. 비정형 데이터들은 이거는 이 고정 필드에서 이렇게 저장되지 못한 것들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동영상이라든지 주고받았던 어떤 파일이라든지 스마트폰에 기록되진 위치 정보라든지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고 볼륨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얼마든지 언어라든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들은 쉽게 불러내고 관리가 될 수 있지만 비정형 데이터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정렬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할 수 있도록 딱딱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포맷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불러내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종류는 정형화 정도에 따라서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달라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형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 등을 예를 들 수 있고, 반정형은 데이터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텍스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비정형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음성 파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4페이지에 보시면 정형화들은 딱딱딱, 그죠? 수치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야 될 칸에 이렇게 딱딱 정리를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방정형은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수식 연산 처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게는 이제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숫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보시면 되겠고, 비정형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볼륨이라든지 또 촬영하는 기법이라든지 또 색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데이터들 우리가 이제 한글로도 작성할 수 있는 거고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 편집 기술들이 또 뭡니까? 간격이라든지 줄 간격, 글자 간격, 크기,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비정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텍스트를 일정하게 쫙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에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어떤 데이터였지만 요거를 뭡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데이터들의 축적이라든지 관리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차별적인 관리 기술이라든지 그 인출 능력 이런 어떤 가지고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줄 원하는 때 원하는 값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 자원 확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섹션별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뭡니까? 자원 관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이 웹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뭡니까? 불러내서 우리가 원하는 값대로 가공하는 것들 이런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량된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량된 자원으로서는 빅데이터로서는 공공기관, 뭐 기업체, 시민들이 필요한 그 요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요. 그래서 글로벌 사례의 추이를 본다 그러면 2009년도에서는 IBM의 이제 스마트 플랜이라 해서 이제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정형화된 것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내와서는 최근 내와서는 이제 데이터들을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중계를 하거나 그 데이터들을 기존의 데이터들을 빨리 분석해서 중계할 때 매칭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수많은 케이스들을 빨리 인출해 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필요할 때 빨리빨리 제공해주는 이런 데이터들, 그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뭐 가공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선거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요즘은 이 데이터들을 보면 출구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성향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지역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측 값들이 상당히 요즘은 편차가 이 접근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구 조사일 같은 경우도 수년 동안의 어떤 그런 패턴들을 쫙 수집했다가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매칭시켜서 결과값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 예측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제 IT도 이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메인프레임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 70년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IT 어디든지 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인공지능까지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연산작용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저값을 스스로 인출할 수 있는, 도출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연산 처리까지 또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AI를 전복시켜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요구하는 값을 도출해 줄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가능하느냐라고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처리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됐는데 빅데이터를 출연하면서 그걸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가치로, 그죠? 원하는 값으로 도출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빅데이터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저장 기능이 아니라 모바일을 전송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요구하는 값들을 도출해 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지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성으로서도 이렇게 보이스로서 출력을 요청하게 되면 그걸 가공해 가지고 기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뭡니까? 결과값을 보이스로도 제출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요즘의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리. 그래서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관리를 해서 본다고 하면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수업 시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소규모 데이터들을 체인 형태로 순차적 연결해서 그거를 뭡니까? 참가들을 제공해 주는데 분산시켜서 통해서 데이터들을 위조 변조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요. 그래서 특히 금융이라든지 제도 유통 부분이라든지 컨텐츠 부분이라든지 공공 분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즘은 우리 물류 유통이니까 공급 사설 체인망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가격 정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앞으로 생산 스케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저 스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해킹해서 우리 경쟁사가 그거를 들어와서 해킹해가지고 그 자료를 빼갔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뭡니까? 방어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파트에 보면 블록체인 도입 효과를 보면 계약 거래 단계라든지 이제 수출이 물류 쪽이 그죠? 계약 거래 단계 그다음에 LC의 개설 신청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각의 거래 단계별로 담당자만 뭡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놓고 크기만 볼 수 있도록 블록 관리를 해주는 방어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개설 통지 시에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통지 은행에 거치지 않고 신용장 수령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운송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라든지 시각화되는 거고, 그죠? 가시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수출입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되겠죠. 그죠? 그 신고되고 또 그에 대해서 관에서는 승인되고, 거래 단계별로, 당사자별로, 요렇게,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그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방어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데이터베이스의 비교를 본다 그러면 그 1차적인 하드웨어라고 보면 이제 단일 접속이라든지 데이터 비록 보관은 이제 디스크에서 하드웨어에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중앙 집중해서 그 관리를 했었는데 클라우드 기반은 이제 뭡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는 뭡니까? 중앙 집중식으로 센터에서 하더라. 이제 블록체인은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접촉을 하는데 파트별로 접속을 하는데 분산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약 거래할 때는 계약 거래 담당자만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이제 다른 사람이 예를 든다면 운송 사업자가 계약 거래 단계에 오는 그 파일에 들어온다고 폴더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차단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 단계가 딱 형성되면 그 다음계로 이제 LC 오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LC 오픈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설 통지라든지 보험 가입이라든지 단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 단위로 그죠? 블록 단위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 대신 이제 불러낼 때는 서로가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분산 저장이 블록 체인의 어떤 그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형의 이제 적용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 기관이 데이터의 신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저는 방식을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신뢰성 구조 이런 것들이 뭡니까? 혁신하는 어떤 플랫폼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당자들만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이거를 뭡니까? 관련된 허용된 담당자들끼리 관계자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에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IT라든지 뭐 이런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로 더욱더 커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뭐 중앙기관 또는 제3기관에서 뭐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축에 비용이 높거나 이력 추적의 신뢰성이 확보가 어려웠을 때 어려웠던 산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그에 대해서 뭡니까?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더 요구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제 무역 관계를 한번 볼게요. 이전에는 각각의 이렇게 연결이 이제 돼서 하나의 병렬 시스템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분산 시스템을 돼서 각각이 뭡니까? 하나의 그 저장 기능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유를 들어가서 관계 기관에 매칭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위탁자가 그 생산자의 어떤 정보를 알려고 하면은 서로 뭡니까? 차단시키겠죠. 그런데 왼쪽에 보면 위탁자는 생산자한테 정보를 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뭡니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쉽게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출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뭡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물류 업무에 하는 현대상선 그와 마찬가지로 머스크사는 IBM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 달에 머스크하고 IBM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해운 물류에 이제, 그 서류 업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프 컨테이너라든지 적당 냉동냉장 컨테이너에 화해 수출을 하는데 30개 이상의 기관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하는데 엄청 뭡니까? 문서가 200여 종의 이상의 문서가 필요했고 처리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됐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화해가 시들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그만큼 뭡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 IBM, 블록체인 조인 벤처를 설립해서 실제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사실상 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뭡니까? 그 컨테이너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뭡니까? 지향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해 쪽으로 이제 AT의 양재 화해 시장 이 개선하고자 연구 과제를 한번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엽건체류, 그러니까 엽체류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가 5도에서 10도 사이에 냉동해서 냉장을 해서 운반을 하게 되면 그래도 선도가 유지되는데 화해는요 화해류 절화류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장미라든지 이런 거 잘라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들요. 백합이라든지 이런 절화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절화류들은 대체적으로 이 수출을 할 때 컨테이너보다도 에어로 많이 보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싸지만 뭡니까?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제 해상으로 못 보내느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운송기간이 통관이라든지 너무 길더란 얘기지. 예. 그래서 그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항공으로 보내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서 통관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빨리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DS에서 하는 해운 물류 컨소시엄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성에서 수출입 관련 쪽으로 그 뭡니까 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해서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기관들이 아까 말한 현대상선처럼 이 선사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서버를 제공하는 거죠.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개설을 해서 15개 관련 기관 또는 업체 창립해서 17년도 11월 달에 이제 개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이제 이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은 한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KCTC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로라든지 뭐 이런 어떤 회사들은 여기 삼성 SDS의 수출입 물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제공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리건 커튼사의 커먼웰스 은행을 본다 그러면 미국 면화를 수출하는데 수출한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사라든지 커튼사라든지 이런 어떤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 중국의 수출 과정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검토 시간이라든지 통관이라든지 수출 비용 이런 것들이 뭐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그죠? 그만큼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LC 오픈이라든지 수출입 관계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뭡니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탁탁탁탁 정형화되게끔 이렇게 이 관리를 하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니까 그만큼 신속하게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웰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 제품들, 선어물들,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미국산 포장 제품이라든지 중국산 돈육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 추적 관리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웰마트는 2016년도부터 이제 미국산 포장 제품이라든지 중국 돼지고기 유통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원산지부터 해서 도매상, 소매상,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까지 쭉 뭡니까 일목요연하게 착착착착 실시간으로 뭡니까 그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 이력이라든지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뭡니까 최종 소비자가 QR 코드를 찍어버리면 뭡니까 쫙 나온다는 얘기죠. 그 많은 데이터들을 뭡니까 단계별로 저장된 데이터들을 빨리 불려서 소비자가 요구할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블록체인 관리가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18페이지 보면 우리 경기도 쪽을 보면 이제 경기도의 G마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농산물의 품질 관리 인증 제도에 대한 이 블록체인을 관리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증 정보 외에 농가 현황이라든지 소비자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바로바로 QR 코드로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 현장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잔류 농약, 검사, 이 성적서 이런 것까지도 뭡니까 착착착착 올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비자가 딱 구매할 때 판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도록 서로가 또 질의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 기술들을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관리를 하면서 그만큼 신뢰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물류 분야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사용될 수 있더라. 적용할 수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TQM이라고요. 자재 원부자재 조달에서부터 생산 단계, 그다음에 제공품 단계, 그다음에 완성품 단계, 그다음에 보관 단계, 소비자가 요청해서 배송 단계, 그다음에 소비자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회수 및 폐기 제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단계별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해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 그 다음에 폐기 과정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쫙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판매를 하는 제조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만 개씩 쏟아지는 제품들을 그 데이터들을 다 일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이 단계 넘어갈 때마다의 어떤 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블록체인으로 그죠?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그만큼 안정적으로 시스템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물류센터에서도 이런 어떤 이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고 특히 앞에 말씀드린 이제 웰마트라든지 어떤 요즘 프레스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품들을 보면 제일 큰 게 뭐냐면 위생 문제하고요. 위생 문제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먹고 식중독이 있을 때 역추적을 해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빨리 판단해서 그걸 대응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블록체인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수송 중에 제조 공정하고 그다음에 보관 공정은 잘 되었지만 수송 과정에 서버 엔진을 꺼서 냉동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대가 높아서 이 균들이 생성이 되어 버렸어요. 생성이 됐다가 이제 기사가 꺼진 걸 고장난 걸 이제 냉동기가 고장난 걸 알고 다시 고쳐서 냉동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실시간에 그런 과정들을 다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부패가 됐다. 부패가 됐는데 다시 냉동을 했는데 냉동 창고에 입고할 때는 뭐예요?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는 냉동이 됐기 때문에 그게 부패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만일에 이제 먹고 식중독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제품들을 거꾸로 이렇게 역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냉동 보관은 운송 기간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에 대해 데이터들이 쫙 올라왔으니까 그걸 역추적하면 그 문제점이 운송 과정에 생겼다. 그럼 운송 과정에 있는 로또 단위가 얼마냐 그것까지 파악해서 그에 대한 공급했던 사람들한테 구매했던 사람들한테 쫙 뿌려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제품을 사갔는데 그 부분은 이상이 있으니까 회수해 주십시오. 그만큼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회수 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력을 맡는 게 바로 유통회사의 어떤 형태다. 그만큼 뭐예요?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게 형태다, 요구사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물류의 그 입장에서도, 유통 물류 입장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 및 활용한 블록체인 관리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개념은 인식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